건축물이 뭐 이제 라라브레드의 사유 재산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용하는 어떤 공공재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힐링의 컨셉을 좀 도입해봤는데 적극 받아주셔가지고 네네. 제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건물이 좀 친화적이고 그런 느낌이 있은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야, 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교수님, 건축주가 예. 브리핑을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드린 건축주 있었나요? 아, 처음입니다. 제가 건물을 한 70개 정도 준공을 했는데 현장에서 또 건물을 소개하는 것도 네, 저 네,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시간이고 그래서 싫으신 거 아니시죠? 교수님 싫으신 거 아, 괜찮습니다. 네. 어쨌든 뭐 건축이라는 게 어렵고 또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 알면 알수록 공부가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법도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이 건축물 그리고 이제 세금 그 부분들도 같이 이렇게 공부를 해야만 또 절세라든지 또 건축물을 팔 때 이런 세금의 부분에서 좀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예. 지금 여기가 저희 라라브레드 지금 최근 제일 마지막 길동점이거든요. 일동점이죠. 교수님, 이 건물 특징에 대해서 좀 상권이라든지 건물의 내부라든 외부 좀 브리핑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건축물 설계하기 전에 현장 와서 보니까 상당히 이제 두 개의 필지를 사셔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2층짜리의 그 예전 상가 건물이 있었고 또 뒤쪽으로는 다가구 주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두 개 필지를 일단은 이제 동시에 매입을 해서 작업을 한 내용이고 작은 땅 같은 경우는 두 개 땅을 합쳐서 짓는 게 또 큰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첫 번째 포인트였고 두 번째는 사실 길동역에서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초입인데 또 시장 입구고 그래서 아주 사람들의 유동인구도 굉장히 또 많고 그리고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잘 사셨다. 땅을 고르는 안목이 굉장히 뛰어나다. 물론 이제 땅값이 비쌌겠지만 일단 코너고 사거리고 또 전철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상권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땅인 걸로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두 개 필지를 합쳐서 이제 신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 길동 땅이 상당히 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라에서 이제 좀 큰 땅을 사서 이 부동산 개발을 하신 건데 또 큰 땅에 맞게 어떻게 설계를 할 거냐 또 건물의 용도를 어떻게 맞출 거냐를 좀 고민했던 것 같아요. 상가하고 주거하고 이렇게 복합으로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제 주상복합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주상복합하면 큰 건물 생각하잖아요. 막 맞아요. 40층짜리.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상가하고 다가구주택을 결합한 상가주택 또는 주상복합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주상복합 건물이라 하네요. 주상복합이죠.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면 대지 면적이 94평 정도 되고요. 연면적이 247평 정도, 한 250평 정도가 되고 이제 건물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나눴냐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 2층은 이제 라라브레드의 제과점으로 만들고 그리고 3층, 4층, 5층 세 개 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우리가 설계를 했죠. 다가구 설계하고 이제 원룸하고 1.5룸이 10세대가 들어간 수익형 부동산 또 상가와 주거가 결합한 수익형 부동산의 어떤 아주 대표적인 그런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뭐 여기는 아무래도 좀 그 상가주택이다 보니까 좀 디자인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주택 부분들은 창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창문들이 들어가는데 그래도 이 상가하고 주택을 잘 결합시켜 가지고 좀 깔끔하면서도 우리가 이제 좀 일반 다세대 주택처럼 안 보이는 그렇게 좀 추구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 나무 저희도 찬반이 되게 많았어요. 건물했다고 해서 나무를 하느냐. 이제 제가 나무를 도입한 이유는 라라브레드 이제 브랜드를 한번 좀 제가 나름대로 홈페이지도 가서 좀 보니까 라라브레드에서 추구하는 게 그 힐링의 공간. 맞아요. 그게 좀 인상에 와닿았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보시면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요. 모퉁이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을 하기가 쉽진 않아요. 여러분 뭐 이제 이거 보면은 뭐 이렇게 디자인했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설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디자인이 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이 둔탁해 보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남자처럼 이렇게 아, 둔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그런 무거움을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코너가 또 이렇게 들어오는 초입에서 뷰 포인트가 되잖아요. 그것도 있고 야경의 경관적인 모습,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에게 좀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줄 수 있지 않나. 네네. 그래서 건축물이 뭐 이제 라라브레드의 사유 재산이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이용하는 어떤 공공재 그런 역할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힐링의 컨셉을 좀 도입해봤는데 적극 받아주셔가지고 네네. 제 나름대로 좀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조명을 켜면 또 멋있잖아요. 힐링의 컨셉도 들어가고 건물이 좀 친화적이고, 예, 그런 느낌이 있은 것 같습니다. 더 시선이 좀 이렇게 예. 사람들이 한 번 더 가지는 게 네. 뭐 건물도 예. 설계도 아름다움도 있지만 이게 또 시원시원해요, 건물이. 네, 그래서 상가의 기능을 좀 최대한 어필하는 그런 차원이고요. 이렇게 주변에 이제 상권들 보면은 2층 정도까지는 그래도 좀 사람의 이렇게 시선이 가고 또 유리가 좀 많이 들어가야 건물이 개방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상가 건축을 설계를 할 때는 저층부를 좀 유리를 많이 쓰죠. 그렇다고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돼. 네네. 그러니까 좀 그거를 건축주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뭐 1층, 2층을 다 유리로 해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 버리면은 건물에 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연남동이라는 그런 데 가서 보면 건물 전체를 뭐 유리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무런 표정도 별로 매력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디자인을 해야지. 여기 건축물은 저층부의 상가와 또 상층부의 주거가 디자인적으로 밸런스도 맞고 네네. 또 상가적인 느낌을 확 풍기게끔 하는 차원에서 네네. 이렇게 좀 저층 2층까지는 유리를 과감하게 좀 사용해서 좀 개방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입구는 어떻게 동선을 빼고 왜 이렇게 빼셨나요? 사실 이제 상가하고 주거가 결합하게 되면 좀 이제 동선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라라브레드의 이제 손님이나 주 동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의 동선을 그쵸.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그 라라의 상업 동선하고 좀 분리시키냐. 이제 그게 설계하면서 항상 이제 고려할 점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 저희가 이 건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보는 상상을 해요. 만약에 내가 10시에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는데 좀 프라이버시를 좀 느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는 라라의 그 입구가 이 코너로 바로 들어가게끔, 그래서 사람을 바로 유입하게끔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오더하고 2층 올라가는 거, 지하 내려가는 그 동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를 어쩔 수 없이 같이 쓰지만 3, 4, 5층은 별도의 또 출입문이 있어서 맞아요. 프라이버시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게 가장 좀 주요하게 고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라라브레드의 주 동선은 우리 코너에서 바로 들어가고, 세입자분들은 이제 이런 주 현관을 이제 들어가는데, 현관이 또 현관다워야 되잖아요, 건물이. 맞습니다. 그래서 라라브레드 공릉점에 했었던 그런 아치의 언어를 똑같이 이제 브랜드를, 사실 건물이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건물의 브랜드가 되는 것처럼 아치를 사용을 했고, 이 건물 보시면 이제 상부에 이렇게 영롱사키라고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벽돌을 반장씩 띄면서 붙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 빛이 들어가죠. 아,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계단실의 그 실루엣이 상당히 아름답고 또 벽돌의 색깔하고 맞춰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뭐 주변에서도 보시면은 뭐 간판으로 막 덕지덕지 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깨끗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위에가 주거이다 보니까 간판도 없고 벽돌의 그 메스감, 네. 우리 이제 건축에서는 메스감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게 그 볼륨감이 깔끔하게 살아있는, 네. 그러면서도 덜 답답한 네. 네. 그런 포인트를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건축물은 이 주택과 상가가 결합해서 오히려 더 상가도 살리고 주거도 살리는 뭐 그러한 두 개가 잘 만들어진 그런 작품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 강동구 쪽에서 제가 처음으로 했었던 작품이에요. 네. 강동 지역을 진출하는 그러한 주요한 포인트고, 또 워낙 위치도 좋기 때문에 디자인할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예, 뭐 이제 계단부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동선을 만들었고, 네. 저 벽돌의 영롱 쌓기가 어떤 느낌인지 네. 한번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라라브레드에서 오더하고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여기서 바로 연결해서
2층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컨셉으로 해서 고객님들 예.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1층 좀 층고도 좀 높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네, 그래서 시원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일반적인 그런 다세대나 상가보다도 훨씬 네, 네. 로비 같은 그런 개방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덜 답답해요. 예, 예, 예. 예. 요 포인트도 괜찮거든요. 여기 이거 라라 2층에서 이쪽에 그 뷰 프레임을 통해서 네, 네, 네. 바깥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 앉아 보시면은 이 뷰를 통해서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건축물의 여기가 픽스 창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픽스 창이 이제 그림 같은 그 액자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네, 해서 네,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계단부를 조금 더 개방감 있고 빛이 들어오게끔 하는 이제 설계 전략으로 네. 설계를 했습니다. 여기가 2층 모습이고 인테리어도 아치 개념을 쓰셔가지고 잘 내부랑 외부랑 잘 맞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제 외부에 아치가 보이죠, 이제 네, 계단부에 아치가 보이고 이제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영롱사키가 보이기 때문에 이 공간도 상당히 아기자기하고 이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3층부터는 그 이제 주거 공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별도의 출입문이 이렇게 설치되어 있어서 시큐리티를 한 번 더 네. 보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입주자들은 여기서 다시 벨을 누르고 들어가고 한번 컨트롤하는. 네. 이거는 상가하고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프라이버시 맞아요. 확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큐리티를 잘 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외부 벽돌에 영롱사키를 한 이제 그런 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일종의 더블 스킨인데 바깥에는 벽돌이고 안에서는 또 유리로 있고 해서 그렇더라고요. 이제 빛이 들어올 때는 아주 그 실루엣이 상당히 좋은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왜 한지를 이제 알았어요. 예, 올라가시죠.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어떤 의도도 있냐면은 그 주거에 사시는 분이 외부에서 이렇게 보면 약간 프라이버시를 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밤에 오르락내리락 할 때 건너편에서 여기를 다 들여볼 수 있잖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이렇게 한번 그 걸러서 걸로 잡아주고. 좀 덜 답답하게 하고 또 그런 안정감도 느끼게 하는 게 주요한 컨셉이고요. 보통 이제 그 옥탑층까지는 엘리베이터를 설치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옥탑층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옥탑까지 이렇게 연장을 해서 운행하게끔 맞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지금 뭐 법적으로도 옥탑층까지 운행해도 네네.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옥탑층이 영업도 가능하게 네네. 된다면은 옥탑층도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5층에서 내려서 올라오는 것보다 바로 올라와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대표님이 그렇게 또 잘 말씀해 주셔가지고 잘 반영한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또 엘리베이터는 또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아, 맞아요.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면적에서 다 빼줍니다. 아, 맞아요.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다 빼주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이 정도 땅이면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이 장애인 요 블럭하고 해가지고 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써서 인센티브를 받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탑층에 우리가 난간을 안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안전 난간을 1.2m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계단실도 보면 이렇게 난간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옥탑층 같은 경우는 난간을 만들면 건물이 좀 저잡해 보여요. 그래서 건물의 외벽을 난간 안전 높이까지 올려서 건물도 크게 보이게 하면서 또 옥탑에서는 안정감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난간을 안 만들고 벽을 끝까지 올린 거죠. 난전 높이로. 그래서 건물이 깔끔하고 외관에서도 또 지저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급적이면 그런 난간들을 안 만들려고 해요. 깔끔하게. 그렇죠. 우리 다가구 주택 인면도 보더라도 난간이 없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건물이 깔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동네에서 짓는 분들은 막 난간을 만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 트렌드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파트도 보면은 주상복합되면은 난간이 없잖아요. 옛날 아파트는 다 난간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짓는 아파트들은 이 이중창, 그러니까 프로젝트 분할창이라고 그래가지고 난간을 안 만듭니다. 그냥 건물이 깨끗한 거예요. 그게 일단 일종의 새로운 그 어떤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건축물도 난간이 없어요. 네. 바깥에도. 그러니까 건물이 깨끗해 보이는 거죠. 지저분한 걸 싫어합니다. 네. 예. 제가 이제 설계를 할 때는요, 항상 옥탑층에 이렇게 환기창을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뜨거운 공기가 다 위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라라브레드 같은 경우도 1층에 외부 공기가 들어오면서 뜨거운 공기가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거를 항상 열어놔야 돼요.
열어놔야 공기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옥탑층에는 이 계단부에 저 환기창을 만들어야 건물의 유지 관리에도 좋기 때문에 꼭 이렇게 제가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름에는 꼭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옥탑층에 이제 사용해가지고 자연을 즐기면서 식사하고 휴식하는 거는 하나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한 10년 전에 뉴욕에 갔었는데 뉴욕에 이제 방문하는 루프탑 문화예요. 그래서 루프탑에서 항상 뭐 파티하고 식사하고 밥 먹고 그 맨하탄의 야경을 즐기면서 그렇게 먹는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도 그런 그 루프탑의 문화가 시작된 게 꽤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사용을 했지만은 이게 이제 법적으로 루프탑 영업을 허용해 주냐 마느냐 그 부분은 아직도 좀 정비가 안 되어 있어요. 정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서로 그 이렇게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끼리 막 민원을 넣고 고소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렵고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풀어줬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뭐 그렇게 음성화 시켜서 하는 것보다 양성화 시켜서 루프탑에서 즐기고 예전에 우리 삶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보고 야경을 또 즐기면서 이렇게 휴식에 취하는 게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법적하고도 관련되어 있어서 루프탑은 누구나 좋아하는 휴게 공간 좋아하고 테라스 좋아하고 베란다 좋아하고 외부에서 즐기는 거 그런 걸 좋아하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뭐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뭐 1년 만에 왔는데 아직도 건물이 뭐 깨끗하니까 거의 뭐 신참 건물로 잘 유지 관리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건물이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니까 굉장히 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이 날도 더운데 마스크 쓰고 더워서 이렇게 땀도 나시면서 이렇게 저희 구독자분들을 열심히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교수님 이제 다음 시간은 저희 게스트 분들이 이제 또 인사이트 얻는 시간 또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